안녕하십니까. 안세희 대표 박인정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73강은요. 기업 간 M&A나 주주 간 양도양수, 가족 간 지분 가업 승계할 때의 상속증여세법상 기업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이죠. 이것은 우리 안세증전을 2020년 11월 25일자 앞에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죠. 찰칵하시고요. 예. 옆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래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얼마냐 이거죠. 항상 얼마예요.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품도 또 재화도 서비스도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 긴급할 때는 가격에 관계없이 사와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 긴급 상황이야 코로나 재난 같을 때 가끔가다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특히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가족 간 증여나 가족 간 상속증여 이런 것, 또 기업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할 때의 가격은 이제 사실 공정한 가격이 돼야 되니까, 공정한 가격이 되려면 정확한 측정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상장사의 경우는 어떤 사유, 그러니까 거래일 전에 2개월 후에 2개월 간의 그 상장에서 거래된 가격의 종가의 평균, 이걸 하니까 4개월치 평균을 하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동안의 여러가지 특별 상황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비상장사는 주당 선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의 가정 평균을 하게 되는데, 그 각 요소의 측정 방법을 보면 두 번째로, 그럼 여기서 순자산 가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의 순자산 가격은 이제 순자산 가격은 기업의 자산부채 총가치, 이렇게 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의 요 자기자본 나누기 총발행주익수 이렇게 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자본을 총발행주익수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총자산의 총부채를 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자산가치고, 그다음 수익가치는 3년 바로 직전 연도의 순이익을 이제 3배로 보고, 세무상 순이익이죠. 그다음 2년 전의 순이익을 2배로 보고, 아직 3년 전, 가장 오래전의 순이익을 1배로 봐서 이걸 이제 평균을 해요. 그럼 가중치가 3과 2와 1이니까 이걸 토탈 합한 금액에서 나누기 6을 하면 이제 가중 평균 금액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10% 할인율에 대해서 하는데 10% 할인율을 하면 10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치의 가중평균 순이익이 10억이다. 그럼 10억에 대한 10배, 100억. 그러니까 만약에 매년 단기 순이익이 10%씩 나는 회사라면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억을 투자해서 10%의 순이익이 난다 그러면 맞는 것이죠. 높은 거예요. 사실 요새 같은 이자율 시세에서는 10%의 할인율이 높은 것인데, 그래서 5% 할인을 쓰고 그러지만 이건 시장에서는 그렇고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서 10% 할인율, 즉 10배만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순자산 가치하고 순손익 가치가 이제 계산이 돼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는데, 자, 비상형 주식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일주당 순자산 가치의 순손익 가치 60% 플러스 순자산 가치 40%에서 미래형 지향적인 순손익 가치의 60%를 주고 순자산 가치는 40%를 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다 이거죠. 두 번째로 부동산 과다보유. 부동산 과다보유분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이 50% 이상인 경우로서 부동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순손익 가치 60%를 할 수 없고, 순손익 가치는 40%를 하고 순자산 가치에 오히려 60%를 배정을 한다. 이렇게 거꾸로 배정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그 다음 이제 아예 수익성이 낮은 법인이다. 이것은 이제 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 가치 요소를 중요시 여길 수가 없어서 가중평균한 하는 이런 거에 순자산 가치에서 80%가 이하로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경우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인데 어쨌든 저수익 법인인 경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순자산 가치 80% 이하이면 무조건 순자산 가치 80%를 한다.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 낮으니까 수익성을 포기하고 순자산 가치의 80%만을 하자. 수익성 20%는 아예 감안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과 주식 비율이 80% 이상 아주 초부동산 법인인 경우는
그냥 순자산 가치의 100%로 한다. 그러니까 수익 가치는 무시하고 순자산 가치만 계산해서 100% 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 개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의 100%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다 얘기죠. 그 다음 청산이나 휴폐업 3년 미만 법인은 1주당 순자산 가치 100%로 한다. 그런 얘기고,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럼 순자산 가치를 0으로 하고 순손익 가치의 60%만 한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그냥 하면 내려가니까 그걸 0으로 한다. 그런 얘기고, 순손익 가치가 또 마이너스인 경우는 순손익 가치를 0으로 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걸 감안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 40%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시 우발적인 사건의 경우는 아예 회계법인 등이 미래 추정 이익을 현금 할인 평가를 한다. DCF를 한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법을 적용해서 미래에 어떤 5년 동안의 손익계산서 추정액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하는데, 이때 할인율은 이제 10%보다 더 높게 적용하기도 하고 사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죠. 납세자가 별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동종업종이나 유사업종에 대해서 평가액을 참조하기도 하고, 아니면 DCF 평가액을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금액이 위에서 말한 비상장 주식 일반적인 경우, 또 부동산 가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내야 되지, 너무너무 오버해서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상호정형세법의 한 주당 평가액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상황이 어디에 맞는지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